권위로 비즈니스 하는 곳이잖아. 어워드 장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듣지 않으세요? 부정청탁 그런 부분들도 있었었나요? 사실 제 가족도 지인도 제가 상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1도 없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은 이 프로젝트를 태어나서 처음 보는 프로젝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을 놓쳐가지고 출품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새벽에 잠깐 30분만 눈을 붙이고 일어나야지 하고 했는데 서버가 닫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들의 고민을 대화로 풀어 나가보는 디톡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는 글로벌 어워드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한 관점들을 다뤄봤었는데요. 오늘은 IF 디자인 어워드 한국 지사장님이신 이지환 지사장님 모시고 대화를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F 한국지사 이지환이고요. IF에서 근무한 지는 지금 약 13년 정도 돼서 길다면 길 시간이지만 본사 쪽에서는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입에서 조금 더 벗어난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사장님이 햇병아리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도 거의 막내였었고요. 아직까지도 막내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F 디자인 어워드의 탄생과 역사를 간단히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IF 디자이너가 시작된 거는 1953년이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내에서 산업 디자인 부흥을 위해서 디자인을 통해 사회 변화 또는 재능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IF 디자인 비영리 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 이후에 54년도에 첫 번째 수상작들이 나왔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한 차례씩 진행을 해서 좋은 디자인 결과물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디자인 어워드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IF는 모기업이 비영리 재단이고요. IF 디자인 어워드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들이 학생 디자인 어워드를 통해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다시 투자가 되고 순환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오해의 부분이 권위로 비즈니스 하는 곳이잖아 라는 인식이 좀 있거든요. 어워드 장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듣지 않으세요? 네, 저도 많이 듣기는 했는데 일단 비영리 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정부라든지 다른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고 공정한 그런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고요. 후원을 통해서 운영되는 곳들도 있지만 간혹 그 기업이 스폰서를 하는 기업이 수상을 하게 되면은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IF 디자이너들은 스폰서십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 어워드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진행되고 반대로 상금을 저희가 수여를 합니다. 그리고 IF 소셜 임팩트 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IF의 디자인 어워드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서 학생과 디자인 산업, 사회 활동을 위해서 다 지원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수익을 고스란히 미래의 어떤 그런 디자이너들에게 투자를 한다거나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런 선순환 과정이 일어났던 실제 사례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생각나시는 어떤 사례 같은 거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BKID의 송봉규 대표님께서 학생 어워드 수상을 하시고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하신 이후에 현재는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성정기 디렉터님은 동일하게 학생 어워드 때 수상을 하시고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하시고 그 이후에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요즘 필드에서의 그 디자인 영향력으로 본다고 한다면 IF가 제대로 키웠네요. IF가 키웠다기보다는 워낙 좋은 분들이 디자인을 출품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았었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디자이너로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산업 디자인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제품,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인테리어, 서비스 디자인, 건축, 사용자 경험,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프로페셔널 컨셉 이렇게 총 9가지 카테고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의 역할들이 더 커지니까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기준들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품 분야가 있다가 제품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쪽의 중요성이 더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고요. 브랜딩이라든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관련 프로젝트들이 많이 중요시 됨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카테고리가 생겼고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패키지도 중요성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UI, UX 분야도 굉장히 중요시가 되고 있고, 과거의 제품과 현재의 제품은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다 라고 했을 때는 제품 쪽에만 해당됐지만, 지금 현재 냉장고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시 되는 시기로 발전함에 따라서 IF에서도 카테고리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과거의 방식대로 냉장고는 제품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중요시되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UI, UX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이 벽을 허무는 작업을 IF에서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거나 통폐합되거나 변화에 따라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내부적으로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만약에 카테고리 변경이 있다 그러면은 2년 전, 3년 전부터 IF에서 준비를 해서 변경하는 거고요. 앞으로 또 2년 후, 3년 후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IF에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13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심사 과정이 또 IF의 어떤 그런 권위, 명성을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 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심사위원 선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퍼즐 맞추기와 비슷합니다. 매년 3분의 1에 해당되는 심사위원은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교체를 하고요. 3분의 1 정도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진행하셨던 분들, 나머지 또 3분의 1은 과거에 참여하셨지만 한동안은 심사를 안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이렇게 3분의 1씩 구성이 되게끔 돼 있고요. 그 이유는 한 심사위원이 계속 심사를 하시게 되면 그분의 주관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지인분들에게 의한 공정하지 못한 심사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새로운 분들만 구성을 하게 되면 운영에 조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3분의 1씩 해서 심사위원들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남성 심사위원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디자인의 기준과 여성 디자이너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디자인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50대 50 성비도 맞추고요. 연령대도 저희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조합을 통해서 각각에 맞는 카테고리의 베스트인 심사위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권, 네, 맞습니다. 선정 기준도. 동양에서 오신 심사위원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디자인,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디자인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도 저희가 골고루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심사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32명을 한 10개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 기준으로 퍼즐 맞추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심사위원분들이 곧 IF 디자인의 결과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 구성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궁금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심사위원들이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내부적으로 크게 5가지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시게 되고요. 다른 어워드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수상작 또는 비수상작 모두 심사 피드백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좋아서 수상작들이 선정이 됐는지를 저희가 골드 같은 경우도 수상평들이 있지만, 반대로 비수상작 분들에게도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수상작으로 선정을 못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 기준으로 1,800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1,800건 전부 모두 심사 피드백 차트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심사위원 쉽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장난 아닐 것 같아. 네. 나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 지사장님이 한국에 계시잖아. 여러 기업이나 누군가가 부정청탁 내지는 뭐 지인,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었나요? 실제로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었고요. 청탁이라든지 부탁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모든 분들에게 공통사항으로 전달했던 부분이 심사는 심사위원분들이 하시지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한테 말씀하셔도 결과는 동일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IF 디자이너드가 지금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 하나로 인해서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IF 직원들은 그런 교육들을 받고요.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서 다른 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도 못하게끔 저희가 돼 있습니다. 시장에서 최근에 브로커처럼 학생들 상대로 수상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기업들에게 비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IF 한국지사로 연락을 합니다.
일반 디자이너분들이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과 동일한 거를 문의를 주시고요. 올해 일정은 어떻게 되고 심사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거를 실제 그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브로커분들이 문의를 주시던 참여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주시던 동일하게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맡기실 의미가 있을지, 실제로 저도 모르는데 제 지인이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고요. 사실 제 가족도 지인도 제가 상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1도 없습니다. 네. 힘이 없으시네요. 힘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심사 자료가 부족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는 제가 방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IF 한국지사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가이드를 비용 부담 없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놓쳐가지고 출품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 모든 디자인 관련 인더스트리가 데드라인이 정해지면은 그 시점에 맞춰서 제출을 누릅니다. DNA가 그렇게 흐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프로젝트의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도 미리 제출하기를 누르시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에 물론 최대한 좋은 결과물을 제출하고 싶은 마음에 수정하시고 하다 보면은 데드라인에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미리 제출하기를 누르시고 그 이후에 수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요. 그러네요. 데드라인까지는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가능한 거네요. 업데이트 모든 내용을 업데이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잠깐 30분만 눈을 붙이고 일어나야지 하고 했는데 서버가 닫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다. 디자이너나 학생들이 출품 과정에서 어떤 점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심사 자료고요. 심사 자료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심사 결과물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내 프로젝트는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사진 한 장으로 충분하다. 심사위원분들은 이 프로젝트를 태어나서 처음 보는 프로젝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디자인을 한 내가 아닌 다른 분에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심사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이해도가 조금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IF 한국지사에서도 문의를 주시면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담당 직원들도 전부 디자인 전공자들이긴 하지만 저희가 처음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심사위원분들도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 자료를 전부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요. 내가 이것들을 작성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심사위원들이 잘 볼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난 한 번도 이용 못 해봤는데. 뭔가 빠뜨려서 연락은 받았을 것 같고 제출은 잘하셨을 것 같아요, 형은. 실제 자료가 빠진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IF 한국지사에서 전부 연락을 드립니다. 작년 기준 1,800건, 1,800건을 IF 직원들이 전부 체크를 합니다. 이미지, 텍스트, PDF, 링크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PDF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장수는 맞췄는지 이거를 담당 직원들이 확인해서 빠진 내용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드립니다. 빨리 등록만 했다면 미리 제출해놔야 되는 거예요. 데드라인에 제출하면 그거를 해줄 수도 없어. 혹시 직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생각보다 큰 규모가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직원을 다 합쳤을 때 한 50여 명 정도 됩니다. 국가별로 2명에서 3명 또는 1명이 있는 곳도 있고요. 네. 1,800건을 5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다한 직업이네. 쉬운 건 아니야. 네. 형 전화번호 빼고 한번 제출해봐. 연락 오는지. 나 그런 거 되게 자주. 공간과 건축은 보통들 사람들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정확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공간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실제 배송이 불가능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전부 디지털로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간이나 건축 쪽 심사위원분들의 대화하는 거를 잠시 들어보면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종합을 해서 PDF와 함께 보시면서 일부러 이 각도를 찍은 이유가 있을 거다. 여기에 기둥이 숨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도면 같은 걸 보시면서 이 각도가 베스트인 각도까지도 이미 아시는 분들이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자료가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심사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사를 할 때 결국은 사진으로 보잖아요. 사진 작가의 수준이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전에 제가 월등한 이미지 한두 장이 성패를 가른다.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담긴 사진들을 정말 어렵게 찍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IF에서 하나도 안 먹혔어요. 사진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어워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많은 디자인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간 같은 경우는 영상을 업로드해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영상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어워드가 아니다 보니까 모바일 기기로 촬영하셔도 무방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 그 시상식에도 참여하는 것들이 어떤 혜택이나 영향력이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시상식 같은 경우는 매년 2,000명 정도 참석을 하고 계신데 한국에서 한 200여 분 참여를 하고 많이 계십니다. 가네요. 아니, 단순히 상패를 받고 수상 증명서를 받고 가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비즈니스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은 게, TV에서 보던 책에서 보던 디자이너분들이 현장에 다 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을 또 통해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디자인 관련 매체가 한 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브랜드 또는 프로젝트를 소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상식 당일에도 물론 새벽 늦게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류 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 왜 새벽 늦게까지 진행이 돼요? 시상식이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면은 네. 그 뒤에 파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신 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시간이 한국 분들은 항상 멀리서 보시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 분들끼리는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연결도 시켜드리고요.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해외에서 오신 분들과 연결도 시켜드립니다. 수상된 프로젝트를 보고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고 연락을 해서 제가 연결시켜드린 적도 꽤 많이 있습니다. 교류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인 것 같은데, 재작년 시상식에는 한국에서 참여하신 분이 스테이지를 휩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명함을 받으셔서 제가 기억하고는 한 손으로도 잡기 힘들 정도의 명함 연락처를 공유 받으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궁금하네요. 누굴까요? 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IF 어워드가 공신력을 많이 얻어가면서 산업이나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실제 하는 사례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F 디자인 어워드, 이 로고를 통해서 디자이너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국내 대기업에서 출품이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현재는 스타트업에서도 많이 출품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작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IF 디자인 어워드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오로지 수출만을 위해서 IF 디자인 어워드에 출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IF 디자인 로고를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플을 처음 켜보면 그 로고 자체가 밑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가 실생활에서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IF 로고를 패키지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카페 입구에 IF 수상패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IF 디자이너도 수상 로고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는 거의 쓰는 모든 제품과 프로젝트와 이런 게 IF에서 상 받은 프로젝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디자인이라고 선정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집 설계하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사무실이 있는 곳이 건물의 브랜딩으로 IF에서 과거에 수상을 했던 곳입니다. 그곳을 선정하게 된 이유도 되고요. 한국에서 그 어떤 글로벌 어워드에 대한 관심도가 더 많이 높아진다라고 저 많이 느끼거든요. 내부적으로도 그런 지표나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국내에서 출품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중소 에이전시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IF 로고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접수량이 늘어서 IF 로고를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내 디자인의 수상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잘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출품 수 대비 수상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건 또 새롭네요. 그만큼 우리 디자인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글로벌하게도요. 맞습니다. 디자인의 퀄리티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국가 대비 월등히 높은 수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디자인 컨텐츠가 글로벌하게 영향력을 만들어 나가는 비전을 꿈꾸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더 선행되면 글로벌하게 한국의 디자인 컨텐츠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전 세계 디자인 인더스트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 모두 조금씩 비슷해져서 각자의 개성을 잃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와 이거 정말 신선하다라는 디자인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면은 최근에는 신선하긴 한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는 프로젝트가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안전하게만 가시려는 경향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경향이 과거 대비는 조금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 과정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정체성이라든지 나라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바라보는 시야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IF 디자인 어워드 이지환 지사장님 모시고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또 해주시면 좋을 것 네. 만약에 IF 디자인 어워드 출품을 하고 싶으시지만 과정이 어려워서 또는 언어적인 문제 어떻게 준비해서 출품을 하셔야 될지 모르시는 분,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IF 한국지사로 연락을 주시고요. IF 한국지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한국의 이런 좋은 디자인을 해외에 알리기 위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